네, 반갑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저는 김정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꿈에 그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보시겠습니다. 발을정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선거 때마다 볼 수 있는 발을정자. 발을정자는 풀이가 이렇게 됩니다. 한 줄로 멈추어 서서 그쳐서 일사불란한 것을 그쳐서 바르게 간다. 그래서 발을정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바르게 간다. 그래서 발을정자. 쉬운 한자니까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놈의 화살을 바로잡았어요. 그래서 교정되죠? 교정입니다. 자, 한 개 더 할게요. 자, 고무래를 말로써 바로잡는다. 그래서 바로잡을 정자. 그래서 정정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자, 다음은 칠정자입니다. 칠정자는 정벌하다, 치다, 어떤 것을 깨부수다 이런 뜻으로 쓰죠. 자, 군대입니다. 여러 사람의 군대가 한 줄로 멈추어 서서 바르게 가서 적을 친다. 그래서 칠정자입니다. 정벌할 때 쓰고요. 칠정자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입니다. 자, 정사정자. 정사라는 것은 일사자를 더해서 정치하는 일을 뜻합니다. 정사죠. 자, 한 줄로 멈추어 서서 바르게 공부를 한 것이 뭐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사정자입니다. 자, 한 줄로 멈추어 서서 공부를 하여 정치했다. 그래서 정사정자. 정치하는 일, 정사정자입니다. 여기다가 복습 한 개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멀리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검은색의 무리. 그래서 무리당자, 정당입니다. 정치 색깔을 띠고 함께 모인 어느 집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입니다.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가지런할 정자. 자, 여기 보시면 요것은 사람이 나무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묶을 속자라는 한자인데요. 사람이 나무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묶어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니까 바르게 됐어요. 바르게 되어 가지런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자, 묶어놓고 공부시키니까 바르게 가지런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증세. 증세의 증자입니다. 병증세. 자, 병을 한 줄로 바르게 세워놓고 그 증세를 알아본다 해서 증세의 증자입니다. 병부수 처음 나왔네요. 자, 병을 한 줄로 병목을 세워가지고요. 병의 항목을 세워서 한 줄로 바르게 그쳐서 알아보는 병의 증세. 그래서 증세입니다. 증세 들어갈게요. 증세, 세자는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쓰죠. 땅 중에 여진 땅, 풀이 둥글게 난 땅 중에 여진 땅에 힘을 얻어서 힘의 형세가 생겼다 해서 형세 세자. 그래서 증세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세도 되겠네요. 자, 정치가 돌아가는 형태, 정세. 아시겠죠? 자, 복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줄로 멈추어서 바르게 간다 해서 발을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한 줄로 멈추어 서서 바르게 옆 나라를 친다. 그래서 칠정자입니다. 자, 한 줄로 바르게 그쳐서 공부하여 정치에 쓴다 해서 정사정자입니다. 정사에 쓴다. 정사정자. 그리고 사람을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사람이 바르고 가지런하게 되었다 해서 가지런할 정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한 줄로 세워놓고 멈추어 서서 바르게 그 증세를 알아본다 해서 증세 증자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장금이 2 이야기입니다. 장금이 1 이야기는 전에 배우셨죠? 장금이 2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궁벽할 벽자입니다. 궁핍하다, 궁하다 이런 뜻을 쓰는데요. 왜 궁벽하다고 썼을까요? 이거 발음이 벽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벽하다. 그래서 궁벽할 벽자입니다. 풀이할게요. 자,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집에서 입으로 매울 신자 들어가네요. 매운 것만 먹으니까 궁벽해진다. 그래서 궁벽할 벽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운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궁벽해졌다. 그래서 궁벽할 벽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벽자입니다. 훈도벽, 음도벽. 옆에 보이시는 이런 벽들 얘기하는 벽자입니다.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만 먹고서 말이죠.
그것을 기록합니다. 어디에다가? 흙으로 만든 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벽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일단 바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 나옵니다. 자,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을 맛보고 그것을 벽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그것을 피하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가 나오지요? 천천히 그것을 피해가면서 먹었다. 그래서 피할 피자입니다. 다시 집안에 입으로 매운 것을 벽에 적어놓고서 그것을 천천히 피해가면서 먹었다. 그래서 피할 피자입니다. 피할 피. 이건 벽이고요. 피입니다. 자, 지난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풀을 모으러 남편에게 세 가지 잡으라고 하니까 어렵죠? 어려울 난자 써서 피난살이 되겠습니다. 피난. 그리고 자, 북방의 어진 선비가 우대했던 여자는 임신한 여자, 아이벨 임자. 그래서 피임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만 먹으니까 궁벽할 벽. 자,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을 먹고서 흙으로 만든 벽에다가 그것을 기록했다. 벽자입니다. 자, 사람이 말이죠.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만 먹고서 그것을 천천히 피해가면서 먹는다. 해서 피할 피자입니다. 피할 피자. 자, 요 이야기 간단하죠? 그럼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사제자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사제자입니다. 자, 달 나오죠? 달이 약간 기울었죠? 달 있는 날에 손을 모으고 누구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제사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자, 자, 핥히지 말아야 되는데, 자, 소에 실린 이것을 보고 통했다. 물건, 물자. 그래서 제물 하면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물건, 바치는 물건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달을 보고서 손을 모으고, 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언덕에 갈 즈음 해서 즈음 제자입니다. 즈음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실제 괴로움 할 때 제자, 어떤 즈음을 얘기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한자어 내에서는요, 이 제자가 사귀다라는 뜻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국제, 이성교제 등등에서 이 제자를 쓰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달을 보고서 손을 모으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집을 살펴본다. 그래서 집을 여기 덮는 거죠. 살필 찰자입니다. 살필 찰자. 여기 따로 쓰니까 글씨가 엉망이 됐네요. 자, 살필 찰자입니다. 자, 경찰할 때 쓰죠. 살필 찰자. 자, 다음 성채자입니다. 성채자는 자, 달이 뜬 날에 손을 모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를 몰래 먹는 채씨. 풀이죠, 풀. 나무를 몰래 먹는 채씨입니다. 그래서 성채자입니다. 자, 복습 바로 할게요. 자, 달을 보고서 손을 모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제자. 자, 달을 보면서 손을 모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언덕에 갈 즈음. 즈음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고서 손을 모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집을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살필 찰자. 그 다음에 자, 제사를 지낼 때 나무를 몰래 먹는 채씨. 자, 채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채씨입니다. 자, 괜찮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매산자가 들어가네요. 보겠습니다. 신선에 관련된 이야기. 자, 신선선자 들어갑니다. 매산자가 들어가죠. 자, 당연하지요? 자, 사람이 산에 살아요. 산에 사는 사람은 바로 신선이다. 그래서 신선선자 되겠습니다. 신선선자. 괜찮죠? 자, 쉬운 한자입니다. 자, 다음은 극할유자. 극할유자.
자, 그윽할 유자는 자, 산에 작고 작은 산들이 껴있죠. 그래서 그 협곡이 그윽하다 해서 그윽할 유자 되겠습니다. 그윽할 유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숫한자 볼게요. 숫한자 아니군요. 제회자부터 보겠습니다. 제회자. 여기 집인데 말이죠. 집인데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집이 불에 탔죠. 집에 불이 탔으니까 제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회자 되겠습니다. 제회자. 제회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한자. 자, 제만 남았죠. 집이 불에 타서 자, 제만 남았는데 그것이 산에 옮겨 붙어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숯이 되었다. 그래서 숫한자 되겠습니다. 숫한자. 자, 앞에 부수죠. 석자 들어가면은 석탄 되겠네요. 석탄. 자, 그렇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산에 산다. 어떤 사람이죠? 신선입니다. 그래서 신선선자. 자, 산 안에 작고 작은 산들이 그윽하게 있다 해서 그윽할 유자. 그리고 집이 불에 탔다. 그래서 제만 남았다. 제회자. 자, 집이 불에 타서 산으로 옮겨 붙으니까 나무가 모두 숯이 되었다. 그래서 숫한자까지 되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야무지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나비 접잖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 자, 어려운 글자 같죠? 다 비슷한 거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글자 아니고요.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된다. 자, 이거 나옵니다. 이게 백목이 올따라는 말썽이네, 이거. 자, 풀을 모으는 거 아시죠? 풀을 모으고 울타리 한쪽이 텄죠? 니은만 돼 있죠? 풀을 모으고 울타리 한쪽을 트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 그래서 이것은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따로 한자가 있어요. 인간세, 세상세라고요. 이 한자가 따로 있는데 일단은 그 나중에 아시고요. 일단 풀을 모으면서 울타리 한쪽을 트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자, 나무에다가 붙습니다. 뭐가? 벌레가 하나 붙네요. 그 벌레가 뭐다? 바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비 접자입니다. 나비 접자. 자,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글자. 우리는 옛날부터 고기를 먹고 사는 오랑캐였다. 그래서 오랑캐 호자. 호접이라고 하면 호랑나비를 뜻하죠. 호랑나비를 뜻. 죄송합니다. 자, 호접, 호랑나비, 나비 알아두시고요. 나비 접입니다. 이게 접이니까 이것은 비슷한 엽 되겠습니다. 엽. 자, 인간 세상에 또 나오네요. 풀을 모으고 울타리 쪽을 트고 사는 인간 세상에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비가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 나무에 풀이 있는 부분, 풀이 있는 잎사귀 부분에 붙었다. 그래서 잎엽자입니다. 떨어지는 잎은 낙엽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첩입니다. 염탐할 첩. 다 비슷하게 발음이 되죠? 염탐할 첩, 간첩, 첩자 할 때 씁니다. 자, 볼까요? 자,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나무의 잎사귀에 붙어서 뭘 듣는다? 말을 염탐한다. 딴 걸 염탐하진 않겠죠? 말을 염탐한다. 그래서 염탐할 첩 되겠습니다. 간첩할 때 쓰죠? 염탐할 첩입니다. 자, 복습을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풀을 모으고 울타리 한쪽을 트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벌레는 나비. 그래서 나비 접자 되겠습니다. 자, 풀을 모으고 살아가는 울타리 한쪽을 트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나무에 붙은 곳은 잎사귀 엽자입니다. 잎엽. 자, 그리고 울타리 한쪽을 트고 풀을 모으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들어와 나무에 붙어서 뭘 했어요? 그들의 말을 염탐했다 해서 염탐할 첩입니다. 염탐할 첩이요. 자, 요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시 찾아왔네요. 자, 이번에는 잊지 못할 그대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만들어낸다고 제 머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시입니다. 자, 달이 뜬 밤이네요. 달이 뜬 밤에 개를 말이죠. 불 나옵니다. 불에 태운 듯이 검게 그러하다. 달이 뜬 밤이 개를 불에 태운 듯이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개를 불에 태워본 건 아니고요.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자를 익히시는데 무슨 이념과 종교 이런 거 좀 떠나셔가지고요. 한자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련자입니다. 그럴련. 자, 그 다음에 자,
이 앞에 들어가는 거 아까 봤던 밭에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불탈연자입니다. 탈연자. 탈연자는 말이죠. 자, 달뜬 밤이 개를 불에 태운 것처럼 그러하니까 우리도 한번 불태워보자. 그래서 탈연자입니다. 우리도 불로 태워보자. 그래서 탈연자입니다. 탈연자. 자, 이거 연소. 무슨 불에 타는 형상. 연소한다 그러죠. 연소할 때 쓰는 탈연자. 그 다음에 밤야자입니다. 밤야자. 자, 처음 보는 말이에요. 자, 갓 들어가죠. 갓 쓴 사람이 말이죠. 저녁 석자 나오죠. 저녁에 겹칩니다.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자, 갓 쓴 사람이 저녁에 서서히 들어오는 밤, 한밤입니다. 갓 쓴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밤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밤야자입니다. 밤야자. 자, 그리고 이거 보겠습니다. 진액자입니다. 진액. 진액자는 밤야자 들어가죠. 자, 갓 쓴 사람이 말이죠. 저녁에 서서히 들어오는 밤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게 바로 물, 진액입니다. 진액. 액체할 때 쓰죠. 액체.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한자. 자, 10대 동안 모았던 것을 에워싸니까 굳었다. 그래서 굳을 고자. 고체의 반대말 액체 되겠습니다. 진액자. 자, 그 다음에 법붕자입니다. 법붕자. 자, 법붕자는 이게 달월이죠. 달월인데 우리는 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몸과 몸으로 만난 벗입니다. 그래서 벗붕자. 여러분들 여기 이 한자의 부수는 달월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달월자가 나오는 달월자가 부수인 경우에는 고기 육자든 달월자든 달월자로 써라. 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순 달월 이것은 벗붕입니다. 자, 다음 글자입니다. 자, 몸과 몸이 만난 벗이 함께 타고 노는 새는 붕새입니다. 붕새는 전설에 나오는 큰 새를 뜻하죠. 자, 붕새는 장자 소유의 편에 나옵니다. 물고기 곤이 새로 변해서 낸 새가 이 바로 붕새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붕새 이런 붕새 할 때 붕새 붕자입니다. 자, 좋은 뜻이에요. 붕새는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붕새. 네, 붕새 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너질 붕자. 무너질 붕자. 자, 친구 사이 잘 무너집니다. 자, 몸과 몸으로 만난 벗은 오래 갈 수 없죠. 몸과 몸으로 만난 벗이 산처럼 그 관계가 무너졌다 해서 무너질 붕자. 붕괴할 때 쓰죠. 무너질 붕자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달이 뜬 밤이 개가 불에 탄 것처럼 그러하다. 그래서 그러할 연자 되겠습니다. 그러할 연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달 뜬 밤이 개를 불에 태운 것처럼 그러하니 우리도 한번 불로 태워보자. 그래서 탈연자입니다. 탈연자. 그리고 갓 쓴 사람이 저녁에 서서히 들어오니까 이것은 밤이다. 그래서 밤야자입니다. 밤야. 자, 그 다음에 갓 쓴 사람이 저녁에 서서히 들어온 밤에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의 진액이다. 그래서 진액자입니다. 액체할 때 쓰는 진액자입니다. 그리고 몸과 몸이 서로 만나서 만든 벗, 친구죠. 벗붕자입니다. 붕을 유신할 때 벗붕자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몸이 만나 함께 타고 다니던 이 새가 꿈에서 타고 다니던 새가 붕새입니다. 그래서 붕새, 붕자입니다. 그 다음에 몸과 몸으로 만난 친구는 산처럼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무너질 붕자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간단합니다. 자, 복습하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낫오자입니다. 낫오자. 낫오자는 그렇습니다.
사람 들어가네요. 사람 10명이 모인 대낮이다. 그래서 낮오자입니다. 낮오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다가 8을 정자 넣으시면 낮 12시 정오 되겠습니다. 정오입니다. 이 정오를 기점으로 앞에 있으면은 오전, 뒤에 있으면은 오후 되겠습니다. 자, 괜찮아죠? 자, 그 다음에 허락할 허자 되겠습니다. 허락할 허자. 자, 사람이 이제 10명이 모이니까 말로써 허락한다. 그래서 허락할 허자입니다. 허락할 때 당연히 쓰죠. 허락할 허자. 허락할 허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허하노라 할 때 허. 허가한다는 뜻이죠. 허가할 때 쓰는 허락할 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년자입니다. 자, 사람 10명이 모여서 뭐 하죠?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이 이제 매년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해년자입니다. 매년 할 때 해년.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겹칩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무슨 독특하게도 방패 간자입니다. 요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해년자입니다. 자, 그다음 또 있을 유자 들어가겠습니다. 있을 유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10명 위에 달이 떠 있는 겁니다. 달이 떠 있네. 그래서 있을 유자. 있을 유자. 자, 있을 유자 옆에 써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멀리서 들어온 것을 제물을 받으니까 그것을 되갚았다 해서 갚을상. 그래서 유상. 무상의 반대말 유상. 돈을 받고 선물 해주는 것을 유상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각건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왕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랄 망자. 전도가 유망하다 할 때 유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을 제자 들어가겠습니다. 있을 제자는 자, 사람 나오네요. 사람이 땅 위에 모여 있다. 그래서 땅 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있을 제자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있을 제자. 자, 그 다음 바로 있을 존자 넘어갈게요. 자, 있을 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모여 있는데 누구도 모여 있다? 사람의 아들도 모여 있다. 그래서 모여 있다. 있을 존자입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옥을 물고 돌보아 주니까 옥을 물고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날 현자. 현존. 현존하는 최고의 뭐시기다. 현존. 자, 현재 최고의 뭐다. 현재 최고의 한자 강의는 바른 한자입니다. 네. 자, 성할옥자 넘어갈게요. 성할옥자는 말이죠. 있을 유자 들어가네요. 자, 달을 보면서 10명이 자, 10명 위에 달이 떠 있으니까 언덕에서 성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성할 발음은 욱입니다. 성할 욱. 10명 위에 달이 떠 있으니까 그 달을 보고 10명이 언덕에 서서 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성할 욱자입니다. 자, 복습 바로 할게요. 자, 사람 10명이 낮에 모여 있습니다. 낮오자. 자, 그리고 사람 10명이 낮에 모여서 말로 허락해 줍니다. 허락할 허자. 그리고 사람 10명이 자, 모여서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 치는 매해, 해년자 되겠습니다. 자, 10명 위에 달이 떠 있다. 있을 유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땅 위에 모여 있다. 있을 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모여 있다. 그래서 있을 존 되겠습니다. 존재입니다. 있을 존재. 자, 그 다음에 10명이 달을 보고서 언덕 위에서 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성할 욱자. 여러분, 있다. 이 있을 있을제, 있을 유자 헷갈리시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한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요게 지워지고 요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존재, 유가 갈립니다. 괜찮으시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또 다음 이야기 방사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나깨나 조심해야 되는 방사능, 위험한 방사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구가 3개 있습니다. 입구보다 저희는 에워싸다 3개로 표시를 해서요. 자, 세 겹으로 에워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품자. 자, 이것은 자, 세 겹으로 에워쌌다. 그래서 곱하기 3.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품자 되겠습니다. 물건 품자. 자, 물건 품자 앞에다가 말이죠. 자, 서서 말이죠. 어진 사람의 말을 듣고 장사를 냈다. 장사상자.
신상품 되겠습니다. 상품 되겠습니다. 상품. 자, 그리고 이 상품, 이 물건이 좋아요. 좋아서 말이죠. 자, 신하하고 사람이 그것을 임하였다. 그래서 임할 임자입니다. 임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나다, 마주치다, 대하다. 이런 뜻으로 임을 씁니다. 그래서 임할 임자입니다. 임할임. 자, 그 다음에 암자입니다. 암자. 이 사람들이 이 방사능 물질을 임했어요. 그래서 암이 걸리죠. 자,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으로 하여금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된 병은, 바로 그 병은 암입니다. 암이죠. 여러분 배웠던 글자. 자,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간암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자, 그 다음에 잡을 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맨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을 나무를 이용해서 손으로 잡았다. 발로 잡을 수는 없겠죠? 입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잡을 조자입니다. 잡을 조. 여러분이 또 배웠던 글자. 자,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 글자. 이 글자. 세로종자죠? 세로종자. 조종. 어떤 물건을 움직이는 행위를 조종이라고 합니다. 조종. 독특하게 세로종자 쓴다는 거 아시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 쓰기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을 조자입니다. 말을 조자는 말이죠. 자,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을 나무로 잡았어요. 나무로 잡으니까 나무가 불에 탄 듯 말라 있다. 그래서 말을 조자입니다. 말을 조자. 여러분 건조하다, 피부 건조하다 쓰시죠? 말을 건자, 말을 조자 써서 건조하다, 말을 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울타리를 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구자, 구역할 때 구자. 여러분 어느 구에 사시나요? 성북구, 강남구 할 때 바로 그 구역, 구분을 짓는 구입니다. 몰구자입니다. 몰구자는 자, 이 쌓아놓은 것들, 쌓아놓아서 구분해 놓은 것이 말 수천 마리의 힘을 낸다. 바로 원자력이죠. 말 수천 마리의 힘을 낸다. 몰고 가는 힘. 그래서 몰구자입니다. 말 수천 마리를 모는 힘을 낸다. 그래서 몰구자. 몰구자는 말이죠. 구박할 때 쓰고요. 구박덩어리 할 때 쓰고, 선구자, 그리고 여러분을 띠는 구보할 때 이 몰구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매기 구자입니다. 갈매기 구자는 말이죠. 자, 싸놓은 물건, 구분해 놓은 물건을 지나가는 새가 갈매기인데 떨어지는 새가 바로 갈매기다 해서 갈매기 구자입니다. 그 구역, 에워싸에서 구분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새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갈매기다. 그럼 갈매기 구자입니다. 갈매기 어떻게 오나요? 구구구 이렇게 안 울죠. 누가 그래? 구구구 한 사람 있죠? 구구구 이렇게 안 울죠? 끼룩 이렇게 울죠. 자, 구구구는 비둘기죠. 하지만 이것의 음은 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칠구자입니다. 칠구자. 자, 이것을 지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죠.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벌리다 나왔네요. 입을 벌리고 가슴을 치죠. 아파가지고 가슴을 쳐서 칠구자입니다. 칠구자. 이 칠구자는 말이죠. 옛날에 유럽을 나타내는 구라파 할 때 쓰는 구자입니다. 그래서 서양을 서구라고 하죠. 앞에 선야 서자 붙여서 서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복습을 할게요. 자, 세 겹으로 이어서 물건 품자입니다. 그 다음 말이죠. 자, 신하와 사람이 그 물건을 임했다 해서 임할 임자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세 겹으로 에워싼 물건을 보니까 시체가 싼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것이 병이 바로 암이다. 그래서 암자입니다. 자, 세 겹으로 에워싼 물건을 나무로 싸서 손으로 집었다. 그래서 잡았다. 그래서 잡을 조자입니다. 잡을 조. 자, 그 다음에 세 겹으로 에워싼 물건을 나무로 잡았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있었다 해서 말을 조자. 건조할 때 쓰는 말을 조자. 자,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이
자, 너무 위험해.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구분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구자. 자, 그 다음에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을 구분해 놓으니까 말 수천 마리를 모으는 힘이 생겼다. 몰 구자입니다. 몰 구자. 자, 몰 구자. 그 다음에 자, 이 세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지나는 새가 떨어지니까 죽어서 떨어지니까 그 새는 무엇이냐? 갈매기다. 그래서 갈매기 구 되겠습니다. 갈매기 구.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나게 되면은 입을 벌리고 토를 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게 되죠. 그래서 칠구자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고 작은. 자, 곱하기 3 나왔죠? 작고 작은 사람 나왔고요. 사람이 수염이 났습니다. 세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석삼 참여할 참자입니다. 자, 이게 어렵게 석삼자가 된 이유는요. 옛날에 이런 글씨들은 위조되기 쉽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어렵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글자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석삼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다는 뜻으로 참여할 참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고 작은 세 사람이 참여해서 한 일은 뭐냐? 풀 중에 삼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삼자입니다. 앞에 매산자 붙이면은 산삼이 되죠. 자, 사람 인자 붙이면은 인삼이 되고요. 네, 아시겠죠? 또 다음 한자 넘어갈게요. 참혹할 참자입니다. 참혹하다. 참혹할 참자는 자,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참여를 했는데 말이죠. 못 찾았어요. 아니구나. 찾았는데 멧돼지가 물고 가버렸습니다. 산삼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혹하다. 그래서 참혹할 참자입니다. 참혹할 참. 자, 참혹할 참자 뒤에 우리가 배웠던 한자. 자, 귀신이 말하는 뼈를 만든 사람에게 재앙을 준다. 재앙화자. 참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참혹한 재앙을 뜻하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작고 작은 수염난 세 사람이 참여했다. 그래서 석삼 참여할 참자고요. 그리고 자, 세 사람이 참여한 이유는 그 풀은 찾으려한 풀은 3이다. 그래서 삼자입니다. 삼자가 아니고요. 삼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사람이 삼을 찾았는데 그것을 누가 물고 가니까 이놈의 마음이 참혹하다. 그래서 참혹할 참자입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물방울 적자부터 시작하네요. 물방울 적자입니다. 한참을 서서 멀리 10대 동안 전해진 옛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 눈물방울이 맺힌다. 그래서 물방울 적자입니다. 눈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 적자 되겠네요. 물방울 적자 앞에 여러분들 배웠죠? 자, 돌보기 위해서 나무에 벼루에 눕혔다. 그래서 벼루연자. 그래서 연적되는 거죠. 연적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딸적자 보겠습니다. 딸적, 손으로 땄다는 거죠. 자, 딸적자. 자, 서서 10대 동안 이어진 먼 옛 이야기를 너무 좋아서 손으로 따서 썼다 해서 딸적자 되겠습니다. 딸적자입니다. 자, 다음은 맞을적자. 이 맞다는 것은 자, 적합하다. 딱 맞아 떨어진다 할 때 맞다 이겁니다. 정답 할 때 맞다. 맞을 적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서서 10대 동안 들은 이 먼 옛 이야기를 천천히 다니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맞다 한다. 그래서 맞을 적자 되겠네요. 맞을 적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일을 시켰는데 딱 떨어진다 그래서 적임자다. 그래서 적임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적할 적자 모르겠어요? 대적할 적자. 자, 서서 10대 동안 전해진 먼 옛 이야기를 공부하니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적할 적자 되겠습니다. 대적할 적자. 자,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죠. 그래서 적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서서 멀리 10대 동안 전해진 옛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방울이 맺혔다. 물방울 적자. 서서 멀리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으로 땄다. 딸적자. 다음은 서서 멀리 옛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천히 가서 얘기해주니 맞다고 한다. 맞을 적자. 자, 서서 말이죠. 자, 옛 이야기를 공부하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적할 적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불이 나게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부수 나왔습니다. 요 부수 말이죠. 요 부수는 개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가 앞에 붙은 거죠. 개가 앞에 붙은 거죠. 부수표에 다 나와 있는 부수입니다. 자, 벼슬 들어갔네요. 벼슬아치가 개같이 범한다. 그래서 범할 범자입니다. 나쁜 뜻이죠. 범하다. 그래서 범인, 범죄, 흉악범, 성폭행범 할 때 쓰는 범할 범자입니다. 범할 범. 자, 그리고 다음 글자. 자, 풀을 모아서 어디서? 물가에서 풀을 모아서 벼슬아치에게 준 사람은, 그것을 준 사람은 바로 범씨입니다. 자, 물에서 얻어온 풀을 벼슬아치에게 준 사람은 범씨다. 그래서 성범자입니다. 성범자. 자, 발음 비슷하죠? 성범자입니다. 그다음에 법범자. 자, 대나무를 꺼내요. 자, 대나무를 꺼내서 수레에 타고 있는 벼슬아치를 죽이고서 법을 세웠다 해서 법범자입니다. 법범자. 자, 앞에 여러분이 부수표에 보셨던 보일시자 들어가시면은 시범 되겠습니다. 시범 조교 할 때 시범입니다. 자, 법범자. 그 다음에 곧즉 법칙칙입니다. 곧즉 법칙칙. 네, 풀이하겠습니다. 자, 재물을 칼로써 정확하게 나누는 법칙. 그 어떻게? 언제? 곧. 그래서 곧즉 법칙칙입니다. 자, 재물을 칼로 정확하게 나누는 법칙. 그것을 언제 시행한다? 곧 시행한다. 그래서 곧즉, 즉시, 곧즉 법칙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곁측자입니다. 측면이라고 하죠. 곁측자, 측면. 자, 곁측자는 사람이 칼로 재물을 나누는 것에 바로 곁에 있다. 나누는 사람의 바로 곁에 있다 해서 곁측자입니다. 칼로 재물을 정확하게 나누는 법칙을 가진 사람의 바로 곁에 있다 해서 곁측자입니다. 누가? 사람이 곁에 있다. 곁측. 이 법칙, 곧즉이 섞였죠? 그래서 측이 됩니다. 예. 곁측자고요. 그리고 헤아릴 측자입니다. 헤아릴 측자는 자, 재물을 칼로써 나누는 법칙대로 물도 헤아렸다 해서 헤아릴 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던 바로 그 물건, 치국이 할 때 비의 양을 헤아린다 해서 헤아릴 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측입니다. 자, 복습 바로 할게요. 자, 개 나옵니다. 자, 개같이 벼슬아치가 범한다 해서 범할 범자입니다. 그리고 자, 풀을 줬는데 물풀을 따다가 벼슬아치에게 준 사람은 자, 범씨, 성범자죠. 자, 그 다음에 대나무 창을 꺼내요. 수레에 타고 있는 벼슬아치를 죽이고서 만든 범자입니다. 법범자. 그리고 재물을 칼로 나누는 법칙. 언제 시행한다? 곧즉 법칙칙입니다. 그다음 재물을 칼로 나누는 법칙을 곧 시행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곁측자입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측자입니다. 자, 재물을 칼로써 나누는 것처럼 물도 그렇게 헤아렸다 해서 헤아릴 측입니다. 자, 빨리 왔죠? 저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자, 신을 모시는 마루가 있다. 우리 집에는 신을 모시는 마루가 있다. 그래서 마루종자입니다. 마루라는 것은 어떤 집의 꼭대기라든지 산의 꼭대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호두 아이스크림 아시죠? 거기서 호두들이 산에 올라가죠? 그 아이스크림이 호두 이겁니다. 그래서 마루종자입니다. 아시겠죠? 마루종자입니다. 자,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는 마루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산 꼭대기에 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해서 높을 숭자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 높을 숭자, 높을 숭자입니다. 숭을 뒤에 오히려 낫다 해서 오히려 상자를 붙이면은 숭상한다. 어떤 것을 떠받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을 종자입니다. 자, 신을 모시는 우리 집에서 자, 마루에서 자, 뭘 모은다? 실을 모은다. 뭐냐?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실을 모은다. 그래서 모을 종자 되겠습니다. 종합할 때 쓰죠. 종합.
영어 종합 국어 할 때 이 종합 할 때 자, 모을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옥홀 종자입니다. 홀이란 것은 임금님의 지팡이, 지휘봉 같은 것을 홀이라고 하죠. 옥으로 만든 옥홀. 자, 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마루가 있는데, 신을 모시는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옥홀을 설치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옥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옥홀 종. 발음은 종이기 때문에 종입니다. 종, 옥홀 종입니다. 그 다음에 표자입니다. 새로 나온 부스. 뚜껑 덮인 그릇 나오네요. 뚜껑 덮인 그릇에 자, 보일 시자 나오죠? 보이도록 표시를 한다. 딴 건 귀신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것은 보일 시자로 해석이 돼서 뚜껑 덮인 그릇에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그래서 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할 표자 들어갈게요. 표할 표자는 자, 나무로 만든 뚜껑 덮인 그릇에 자, 보이도록 표한다. 그래서 표할 표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 이것은 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종이로 만든 그 표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이 표할 표자는 표시를 하는 것,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라든지 눈목자를 써서 목표, 뭐 해야 할 것을 표시해 둔 것, 목표를 할 때 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투표, 수표. 여러분 돈을 지불할 때 수표 쓰시죠? 수표할 때 이 표자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음 한자 넘어갈게요. 떠다닐 표자입니다. 떠다닐 표자는 표류, 하멜 표류기 아시죠? 표류할 때 쓰는 떠다닐 표자입니다. 자, 뚜껑 덮인 그릇이 보이도록 표시한 것이 뚜껑 덮인 그릇에 보이도록 표시한 것이 물에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떠다닐 표자입니다. 떠다닐 표자. 자, 그 다음에 연기 연자입니다. 자, 뚜껑 덮인 그릇에 흙을 넣고 불을 지펴다. 뭐죠? 향이죠, 향. 자, 뚜껑 덮인 그릇에 흙을 넣고 불을 지피니까 향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기연입니다. 연기할 때 쓰는 연기연입니다. 자, 그다음 복습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집에는 말이죠. 자, 조상신을 모시는 마루가 있다. 그래서 마루종자. 자, 우리 집에 있는 마루가 어디에 있다? 산 높은 곳에 있다. 높을 숭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집에 마루가 있는데 거기서 실을 모았다. 해서 모을 종자입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조상을 모시는 마루에서 옥홀을 설치했습니다. 홀, 임금님의 지팡이 가보죠. 옥홀 종입니다. 옥홀 종. 그 다음에 뚜껑 덮인 그릇 나오네. 뚜껑 덮인 그릇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표자입니다. 표. 자, 그리고 나무로 된 뚜껑 덮인 그릇에 또 보일 수 있도록 표를 했다. 그래서 표할 표자입니다. 표할 표자. 자, 그리고 자, 뚜껑 덮인 그릇이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 물에 떠다닌다. 해서 떠다닐 표자 되겠고요. 자, 그리고 뚜껑 덮인 그릇 나오네요. 뚜껑 덮인 그릇에 흙을 넣고서 불을 피우니까 연기가 난다. 그래서 연기연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바로 야무지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련 이야기죠. 저를 닮은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자, 보겠습니다. 클것자부터 볼게요. 자, 울타리 안에 작은 울타리가 하나 더 있죠. 큰 집입니다. 그래서 클것자입니다. 울타리가 2개 있는 큰 집이다. 클것자 되겠습니다. 클것자의 부수는 자, 장인 공자가 클것자의 부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자, 요렇게 돼 있는 글자가 자, 요렇게 간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장인 공자가 부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막을 걷자 볼게요. 막을 걷자. 자, 그래서 울타리가 2개 있는 큰 집, 좋은 집이죠. 거기서는 손으로 입구를 막는다. 해서 막을 걷자입니다. 큰 집에 들어가면 경비가 막겠죠. 손으로 막는다. 막을 걷자 되겠습니다. 막을 걷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풀점을 치기 위해 손으로 풀점을 치기 위해 천천히 가는 것은 왕명을 거스르는 거다. 거스를 역자죠. 이것이 바로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상거할 것자. 서로 상자를 써서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상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울타리가 쳐진 2개 있는 큰 집은 발로 걸어가야 될 만큼 상거해 있다. 그래서 상거할 것자. 서로 떨어져 있다. 상거할 것자입니다. 상거할 것자는 거리,
저쪽과 이쪽이 떨어진 만큼을 거리라고 하죠. 그때 씁니다. 거리할 때 상거할 거자 쓴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계할 관자입니다. 관계할 관자. 자, 관계할 관자는 자, 작고 작은 문고리들이 문을 여는데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관계할 관자 되겠네요. 관계할 관자 되겠습니다. 관계할 관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풀모르간 지아비가 새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해서 어려울 난자죠. 이것이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어려운 관문이다 해서 난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연이을 연자입니다. 연이을 연자. 자, 작고 작은 문고리가 귀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연이을 연자 되겠네요. 연이을 연자. 토끼 귀처럼 계속 연이어 있다. 연이을 연자 되겠습니다. 자, 연이을 연자 앞에 관계할 같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관련되는 거죠. 관련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간계자 보겠습니다. 천간은 무엇이냐?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자, 5행을 다시 자, 음양의 조화로 10개로 나눈 것을 천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르다부스 나오네요. 하늘로. 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간의 운이 필요하다 해서 천간계자 되겠습니다. 천간계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헤아릴 규자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천간의 운이 필요한데 내가 손으로 그 날짜를 헤아려 주겠다 해서 헤아릴 규자, 헤아릴 규가 되겠네요. 헤아릴 규.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글자 중요합니다. 즐길락, 자, 노래악, 좋아할 요자 되겠네요. 자, 훈과 음이 3개나 됩니다. 일단 좋아할 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작고 작은 흰색의 꽃나무, 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할 요 되겠습니다. 좋아할 요. 좋아할 요는 어떨 때 쓰느냐? 좋아할 요자 뒤에 요산 들어가고 그리고 요자가 한 번 더 들어가죠. 요자가 한번 들어가서 요산 요수. 요산 요수로 가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 요수가 되겠죠. 즐길 낙자. 즐길 낙자가 들어가면 요 뒤에다가 낙천적이다 할 때 쓰죠.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 그리고 노래 악자. 노래 악자는 요 앞에다가 자, 소리 음자가 들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어로 외우시면 여러분들 쉽게 외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길락, 노래악, 좋아할 요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약자입니다. 약자. 자, 이렇게 작고 작은 흰색의 나무가 꽃나무에 잎사귀가 바로 약이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자 뒤 여러분들 세 겹으로 쌓여진 물건이다. 물건 품자죠. 이것이 바로 의약품 할 때 약품입니다. 약품.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가 2개 쳐져 있는 큰 집이다. 클거자. 다음은 울타리가 2개 쳐져 있는 큰 집을 손으로 막는다 해서 막을 거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큰 집은 발로 떨어져 있다 해서 발로 걸을 만큼 상거에 있다. 상거할 거자 되겠고요. 다음은 작고 작은 고리들이 자, 문을 여는데 관계되어 있다 해서 관계할 관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고 작은 문고리들이 귀걸이 모양으로 연이어져 있다 해서 연이을 연자 되겠네요. 연이을 연자.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천간의 운이 필요하다 해서 천간계자입니다. 천간계자. 그렇죠. 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천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손으로 그 날짜를 헤아려 주겠다. 헤아릴 규 되겠습니다. 헤아릴 규. 자, 다음은 작고 작은 흰색의 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즐길락, 노래악, 좋아할 요자가 되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엔 자, 작고 작은 흰색의 나무가 자, 그 풀잎이 사랑의 묘약이 된다. 그래서 약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